애착 형성의 경우에 아이의 자존감이나 사회성 발달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애착 관계의 시기, 유형, 원인, 그리고 안정 애착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분리불안, 애착 장애, 그리고 안정 애착 시기를 놓쳤거나 맞벌이 부부, 엄마의 복직으로 인해 안정 애착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분리불안이 심하면 양육자가 화장실만 가도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결국에는 아이를 안고 화장실을 가거나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는 경우가 있죠. 또 맞벌이를 하는 엄마는 아침마다 아이를 떼어놓는 것이 전쟁이고 마음도 찢어지는데 그래도 출근을 해야 하니 우는 아이한테 결국에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서 강제로 떼어놓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분리불안 증상은 더더욱 심해진다죠. 분리불안은 시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문제가 되는 행동일 수도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이 궁금하시거나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1편을 참고해 주세요. 말 그대로 분리불안은 애착 형성이 된 양육자와 떨어졌을 때 울음, 불안, 공포 등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아이가 5살에서 6살이 지났는데도 분리불안 증상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판단하시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단 어린이집 적응 초기에는 연령을 불문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주 이상이 지속된다면 분리불안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불안의 원인은 다양하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애착 형성 시기에 안정애착이 형성되지 않아 애착 장애가 생겼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원인으로는 기질적으로 아이가 좀 예민하고 낯가림이 심한 경우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부모의 행동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감이 많거나 또는 아이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그러니까 과잉보호라고 하죠. 그런 경험은 없는지, 그리고 지난 편에서도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 아이에게 예고 없이 자리를 자주 비웠던 경험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행동, 부모의 잦은 다툼은 아이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고 또 이혼의 경험이 있다면 내 아이가 불안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겠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이의 특정 경험이 분리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자가 자주 바뀌었던 상황이거나 어린이집 초기 적응 기간에 잘못된 적응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된 경우에 분리불안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요즘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복직 전에 안정애착이라든지 분리불안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아이들이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한 3개월에서 24개월 그 사이 동안에 엄마들이 복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 복직 전까지는 우선 엄마가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안정 애착 형성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복직 후에도 아이가 분리불안을 겪지 않으려면, 그리고 애착 장애를 겪으며 힘들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아이가 생후 24개월까지는 되도록이면 기관 경험보다는 1대1 양육으로 엄마가 아니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도움을 받아서 주 양육자와 애착 형성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아이가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지내는 것 또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생활하던 익숙한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자가 아이의 집에 와서 양육을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못할 경우에는 일단 초기에 적응하는 동안에만이라도 아이가 엄마가 없어도 조금 익숙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주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보내고 주말에는 집에 와서 같이 지내는 아이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는 주말에 아이와 함께 보내서 기분이 좋겠지만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할머니,
할머니와 애착 형성이 온전히 될 때까지는 주말에 엄마 아빠가 아이가 있는 공간에 가서 생활하시고 자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애착 형성이 할머니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는 할머니가 없는 주말 동안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적응할 만하면 또 주중이 되어서 할머니 집으로 가야 돼서 엄마 아빠랑 또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이는 그 경험이 반복되면 4살, 5살이 되었을 때 애착장애로 인한 분리불안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이는 어린이집 부적응 또는 또래관계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상황이 되지 않는다, 나는 아이를 봐줄 양육자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두 번째 방법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가 복직하기 전에 최소 2-3개월 정도는 몇 가지 경험들을 아이와 함께해서 아이가 어린이집 적응하는데 좀 덜 힘들게, 덜 낯설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직 또래 관계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또래가 모여서 집단 놀이를 할 수 있는 문화센터나 놀이공간에 다니며 양육자가 아닌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린이집 입소하기 한 달 전에는 이 횟수와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좋겠죠. 한 가지 더, 깍꿍놀이나 숨바꼭질처럼 아이의 눈앞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를 반복할 수 있는 놀이들을 좀 경험해 주시면, 눈앞에서 양육자가 사라졌지만 다시 나타나는구나 하고 인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아이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중심의 어린이집보다는 영아에게는 집과 같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익숙한 느낌의 공간, 그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어떤지, 아무리 좋은 기관이어도 한 교사당 아동 비율이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0세나 1세, 그러니까 3살, 4살 정도 아이들한테는 애착 형성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어린이집 적응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아이가 초기 어린이집 적응 기간에 겪는 경험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트라우마가 되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3주 정도는 양육자와 아이가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에 점차 단계적으로 적응을 해나간다 생각하시고, 또 그런 상황을 충분히 배려해주는 어린이집으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린이집 적응 기간 구체적인 적응 방법은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영상 하나를 따로 찍어서 업로드 해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애착 물건을 만들어주세요. 애착 인형, 애착 이불, 애착 손수건 또는 엄마 냄새가 나는 엄마 옷 등등, 이런 것들은 양육자가 없어도 애착 물건을 통해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애착 관계 시기를 놓쳐서 안정애착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엄마, 아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늦었는데 늦었다고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애착 다시 하셔야 되거든요.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안정애착 기간에 아이와 애착 형성을 하는 그 단계를 그대로 다시 진행해 보세요. 아이와 눈맞춤, 스킨십, 그리고 온전한 질적인 시간 보내기, 그리고 소통하기 등등을 통해서 아이가 불안해할 때 덩달아 부모가 불안해하거나 또는 다그치거나 하면 그 감정 또한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아이와 살아갈 날,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갈 시간이 너무너무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와 지금 몇 개월 동안만 좀 고생하더라도 온전히 아이에게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혹시 내 아이가 6살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분리불안 증상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에게 이 상황에 대해 잘 설명을 해주시고 인지치료, 단계적 노출 훈련이 있거든요. 그런 훈련들을 좀 직접적으로 받아서 행동 수정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기가 늦어질수록 또는 섣불리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했다가는 분리불안 증상이 강화될 수 있고 부모와 아이가 부정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감정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동 심리 상담 치료소 이런 곳에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카운슬링을 받기를 꼭 추천합니다. 자, 많이 궁금해하셨던 애착 형성 분리불안은 이렇게 1, 2편으로 나눠서 진행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애착 형성의 경우에 아이의 자존감이나 사회성 발달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못해준 경우에 그 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꼭 실천해보시고, 그리고 너무 힘든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의 카운슬링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에이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넘겨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우리 집 안전사고 주방편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